안녕하세요. 달리기 좋아하시는데 크고 작은 부상 때문에 속상하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문제, 이 러닝 부상을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하고 또 이미 통증이 있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이랑 자료들을 가지고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러닝 자체는 정말 매력적인 운동인데 진짜 예기치 못한 통증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옆에는 오늘도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력, 더해 주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이게 전문가들이 쓰는 어떤 임상적인 평가 방법부터 시작해서 또 되게 실용적인 달리기 조언까지 범위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오늘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그냥 달리는 걸 넘어서 좀 더 건강하고 또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부상의 악순환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체계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 같아요. 우리 몸이 달릴 때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원리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의 임무는 명확하네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달리기 전에 어떤 점검을 해야 하는지, 특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그 발목이나 무릎 통증 있잖아요. 이게 있다면 진짜 원인을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실제로 달리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왜 굳이 달리기 전에 평가라는 걸 해야 할까요? 그냥 나가서 뛰면 안 되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달리기가 생각보다 몸에 부담이 엄청 큰 운동이더라고요. 뭐 체중의 2, 3배 충격이 계속 온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냥 뛴다, 이게 아니라 부상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달린다, 이게 되어야 하는 거죠. 좋은 달리기 자세, 우리가 흔히 폼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관절 가동성, 그리고 몸을 딱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능력, 또 적절한 힘, 파워 같은 거요. 이게 다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뭐 하나라도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든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다른 데를 막 과도하게 쓰게 돼요. 아, 이게 바로 보상작용이라고 부르는 건데, 결국 특정 부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몸 어딘가가 제 기능을 못하면 엉뚱한 다른 곳이 막 고생하다가 결국 탈이 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달리기 전에 이런 잠재적인 문제점, 그러니까 일종의 약한 고리들을 미리 점검하고 보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이걸 비유하더라고요. 무작정 달리는 걸 벽에다가 스파게티면 던져서 뭐가 붙나 보는 거랑 같다고요. 하하하, 스파게티 테스트요? 비유가 재밌는데요? 네. 뭐 운 좋으면 괜찮겠지만 좀 비효율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테스트들을 통해서 내 몸 상태를 좀 쉽고 빠르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청취자분께서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 하셨거든요. 뭐 자료에 나온 전문가 수준의 복잡한 테스트 말고요. 네, 물론 뭐 정밀한 평가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자료들에 나온 핵심 원리를 적용한 몇 가지 기본적인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몸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스쿼트입니다. 스쿼트요? 헬스장에서 많이 하는 그거요. 이게 달리기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너무 기본적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이지만 그래서 더 중요해요. 우리 몸의 아주 기본적인 움직임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거울 앞에서 양발로 한번 해보세요. 앉을 때 혹시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싹 모이지는 않는지, 아니면 양쪽 움직임이 좀 다른지, 비대칭적인지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요. 앉았다 일어설 때 허벅지 근육보다는 엉덩이 근육 힘을 주로 쓰고 무릎이 발끝보다 훨씬 앞으로 많이 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패턴은 달릴 때 보폭이 너무 커지는 오버스트라이딩의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오버스트라이딩, 이게 착지할 때 충격을 확 늘려서 부상 위험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오호, 스쿼트 자세 하나로 달리기 습관까지 엿볼 수 있다니 이거 신기한데요? 그럼 한발 스쿼트는 어떤가요? 그것도 자료에 있던데 이건 훨씬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직접 시도하는 소리 살짝. 아이고,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요. 지금 제가 거의 브레이크 댄스 추는 것처럼 휘청거리는데요? 하하, 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발 스쿼트가 우리 몸의 균형 감각뿐만 아니라 달릴 때 한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동안 골반이랑 다리 전체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잡아주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테스트예요. 만약 지금처럼 많이 휘청거리거나 아니면 지지하는 다리의 무릎이 안쪽으로 확 꺾인다.
이러면 달릴 때 필요한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네, 제 골반 안정성은 오늘부터 특훈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걸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엉덩이 관절을 뒤로 펴는 거요. 엉덩이 펴기 가동성, 이것도 중요합니다. 용어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다리가 몸 뒤로 얼마나 잘 넘어가냐는 거예요. 달릴 때 다리가 몸 뒤로 충분히 넘어가줘야 땅을 힘차게 밀어서 추진력을 얻고 동시에 오버스트레이딩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 범위가 만약에 제한된다, 그럼 부족한 움직임을 허리에서 만회하려고 허리가 막 과도하게 꺾이는 그런 보상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간단하게는 반 무릎 꿇기 자세, 이걸 해볼 수 있습니다. 한쪽 무릎은 바닥에 대고 반대쪽 발은 앞에 90도로 두고요.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배에 살짝 힘주고 엉덩이를 앞으로 쭉 밀어보는 거예요. 바닥에 댄 쪽 다리의 허벅지 앞쪽이랑 고관절 부위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저 지금 바로 해보고 있는데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은 뭔가 꽉 막힌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도 좌우 차이가 클 수 있군요. 그럼요. 우리 몸이 완벽하게 대칭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발목의 움직임, 특히 발목을 위로 이렇게 당기는 가동성, 발목 배측 공곡이라고 하죠. 이것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움직임이 착지할 때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발을 부드럽게 다음 동작으로 연결하는 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만약 아까 스쿼트 할 때 뒤꿈치가 너무 일찍 바닥에서 떨어진다, 그럼 발목 뒤쪽이 좀 뻣뻣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더 간단하게는 벽을 마주보고 서서요. 발을 벽에서 한 뼘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로 무릎을 벽에 닿게 해보세요. 무릎이 벽에 쉽게 안 닿거나 좌우 차이가 크다면 발목 가동성 제한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오, 이것도 바로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코어 안정성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자료에도 여러 번 강조되던데요. 이건 혹시 플랭크 같은 걸 막 엄청 오래 버텨야 알 수 있나요? 꼭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코어 근력도 중요하긴 한데 달리기에서는 강한 힘보다는 안정적인 조절 능력, 이게 더 중요합니다. 팔다리가 효율적으로 힘을 내려면 몸통, 즉 코어가 안정적으로 딱 지지해줘야 에너지가 안 새나거든요. 간단하게는 누워서 무릎 세우고 엉덩이 들어올리는 브릿지 동작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때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 근육, 둔근의 힘으로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느낌이 들어야 해요. 만약 엉덩이 대신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에 막 쥐가 나거나 허리에만 잔뜩 힘이 들어간다. 그러면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그러니까 코어 주변의 협응력이 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죠. 발 자체의 안정성, 발가락 요가 같은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좀 생소합니다. 발가락으로 요가를 한다고요? 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신발의 기능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발 안에 있는 작은 근육들 있잖아요. 발 내재근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근육들이 약하면 발의 아치가 무너지거나 발이 불안정해져서 발목 정강이, 심지어 무릎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거든요. 한번 발가락들을 하나씩 따로따로 움직여 보거나 발가락은 편안하게 둔 채로 발바닥 가운데 아치 부분만 살짝 끌어올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발 스스로 아치를 만들고 지지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스쿼트, 한발 스쿼트, 저는 연습이 아주 많이 필요하겠지만요. 반 무릎 꿇기, 발목 벽 테스트, 브릿지 느낌 체크, 그리고 발가락 꼼지락거리기까지. 이렇게 간단한 움직임들로 제 달리기 준비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사무실 의자에서 혹은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자신의 약한 고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미 달릴 때마다 발목이나 무릎이 주기적으로 좀 아픈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테스트들이 통증의 원인을 찾는 데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럼요.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통증을 느끼는 달리기 동작 자체를 반복하면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평가들을 통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생체 역학적 문제를 찾아내는 데 더 초점을 맞춥니다. 자료들을 보면 특정 통증 부위랑 흔하게 연관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무릎 통증 같은 거요. 러너스니라고도 하잖아요. 이건 어떤 문제랑 관련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슬개퇴 통증 증후군, PFPS라고 하죠. 아니면 장경인대 증후군, ITBS 같은 무릎 주변 통증은요. 놀랍게도 무릎 자체의 문제보다는 엉덩이 근육, 특히 엉덩이 옆쪽에서 골반을 안정시키는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약하거나 조절 능력이 부족한 거랑 관련이 깊은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면 달릴 때마다 골반이 한쪽으로 툭 떨어지거나 다리가 안쪽으로 과도하게 돌아가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휙 꺾이는 현상, 키발거스라고 하죠. 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무릎 주변 조직에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서 통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볼 게 아니라 좀 엉뚱하게 엉덩이 근육 상태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거군요. 아까 제가 한발 스쿼트 할 때 막 휘청거렸던 것도 결국 이런 문제랑 연결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한발 스쿼트나 일반 스쿼트 자세에서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는지 아니면 별도의 중둔근 근력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달리는 모습을 분석해보면 골반이 과도하게 회전하거나 무릎이 바깥쪽으로 돌았다가 착지할 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불안정한 궤적을 보이는 경우도 관찰되고요. 이야,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럼 발목이나 발바닥 통증은 어떻습니까? 아킬레스건염이나 족저근막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발목이나 발통증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아까 확인했던 발목 가동성 제한, 특히 발목을 위로 젖히는 동작, 배축 굴곡이 부족하면 착지할 때 충격 흡수가 어려워져서 아킬레스건이나 발바닥에 부담이 커질 수 있고요. 또 발 안의 작은 근육들, 내재근들이 약하거나 발목 안쪽에서 아치를 받쳐주는 중요한 근육인 후경골근 기능이 떨어져서 발이 불안정해지는 경우도 흔한 원인입니다. 발이 지지 기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 위에 있는 구조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혹은 단순히 발에 가해지는 충격량 자체가 너무 크거나 충격이 가해지는 속도, 이걸 부하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빠른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문제들은 어떤 테스트로 좀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앞서 해본 발목 가동성 테스트나 발가락 요가 같은 내재근 활성화 능력 보는 테스트, 아니면 후경골근 기능을 확인하는 간단한 테스트, 예를 들면 한 발로 까치발 들기 반복하는 거요. 또는 그냥 서 있을 때 발의 아치 높이나 발목 정렬 상태를 평가하는 것 등으로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달리는 모습을 보면 착지할 때 발 뒤꿈치가 너무 빨리 들린다거나 발이 안쪽으로 과도하게 무너지는 모습, 이걸 관회전이라고 하죠. 이런 모습이 보이거나 또는 착지 순간에 발목 관절에 좀 비정상적인 힘이 가해지는 패턴 같은 게 보일 수 있어요. 이야,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결국 통증이 나타나는 곳은 그냥 결과일 뿐이고 그 원인은 어쩌면 몸의 다른 부분의 기능 저하나 잘못된 움직임 패턴에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와, 정말 중요한 통찰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평가를 통해 내 몸의 약점이나 통증의 잠재적 원인을 파악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오른쪽 고관절 펴기가 좀 뻣뻣하고 한발 스쿼트 때 비틀거렸으니 골반 안정성도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실제로 달리기 전에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청취자분께서 워밍업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워밍업 루틴, 예를 들어 몇 분 가볍게 뛰고 스트레칭 몇 가지 하고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핵심은 평가를 통해 발견된 바로 당신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이걸 교정운동, 커렉티브스라고 명확하게 언급해요. 교정 운동이요? 그건 그냥 일반적인 워밍업 스트레칭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좀 목표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 고관절 펴기, 가동성이 부족하다면 달리기 직전에 바로 그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이나 모빌리티 드릴을 몇 분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골반 안정성이 부족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브릿지 동작처럼 엉덩이 근육을 미리 좀 깨워서 자, 이제 일할 시간이야 이렇게 신호를 주는 활성화 운동을 몇 번 해주는 거죠. 즉, 남들이 다 하는 워밍업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그날 달리기에 필요한 부분을 미리 최적화시키는 것. 이런 개인 맞춤형 준비가 핵심입니다. 오, 나만을 위한 맞춤 준비 운동이라니. 와, 훨씬 더 스마트하고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냥 시간 맞춰서 다리 몇 번 흔들고 나가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접근법이네요. 맞습니다.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요. 실제 달리기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훨씬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준비시킨 다음에는 실제로 달리는 방법 자체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리는 방법이라면 자세나 발 디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1분당 발걸음 수, 즉 케이던스를 분당 한 170에서 190보 정도로 약간 빠르게 가져가면 발이 지면에 닿아 있는 시간을 줄여서
충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막 쿵쿵 소리가 나게 뛰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사뿐사뿐 부드럽게 달리려고 노력하거나 착지할 때 발이 몸의 중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게 몸 바로 아래쪽에 가깝게 착지하도록 신경 쓰는 것이 충격 부하율을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상체를 너무 숙이거나 뒤로 젖히지 않고 바로 세우는 등 기본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신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발 아치 모양, 평발인지 요족인지 이런 거에 맞춰서 신발 고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게 좀 전통적인 접근법이었죠. 그런데 자료들에 따르면 특정 아치 타입에 맞춰진 신발, 예를 들어 안정화나 제어 기능성 신발 같은 거요. 이런 걸 신는 것이 부상 예방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강력한 증거는 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는 건 신발이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너무 방해하지 않으면서 신었을 때 그냥 주관적으로 편안하게 느껴지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해요. 몇몇 자료에서는 발뒤꿈치랑 앞부분의 높이 차이, 드롭이라고 하죠. 이게 적고 쿠션이 너무 과도하게 푹신하기보다는 발바닥의 감각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적당히 좀 단단한 쿠셔닝, 펌 쿠셔닝을 가진 신발이 발의 고유 기능을 살리고 안정성을 높이는데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충분한 훈련 기간 동안 신어서 발에 완전히 적응된 신발을 경기나 중요한 달리기 때 신는 겁니다. 새 신발을 중요한 날 처음 개시하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와, 신발 선택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결국 내 발에 편한 게 최고라는 거군요. 종합해보면 일단 평가를 통해서 내 몸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준비 운동을 하고 달리는 동안에는 케이던스, 착지 방식, 자세, 그리고 신발까지 신경을 써야 부상 없이 더 즐겁게 달릴 수 있다는 거네요. 오늘 정말 알찬 내용들이 막 쏟아졌네요. 러닝 부상 예방과 관리에 대해 청취자분이 주신 질문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어보면 첫째, 달리기 전에 스쿼트, 한발 스쿼트, 엉덩이 펴기, 발목 가동성 체크 같은 간단한 테스트로 자신의 몸 상태, 그러니까 가동성, 안정성, 근력 패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자. 둘째, 만약 통증이 있다면 아픈 부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평가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 예를 들어 약한 엉덩이 근육이나 뻣뻣한 발목 같은 숨어있는 문제를 찾아내자. 셋째, 달리기 직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워밍업보다는 내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준비, 즉 교정 운동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하고 몸을 최적화하자. 넷째, 달리는 동안에는 적절한 케이던스, 한 170, 190보 정도요. 이걸 유지하고 부드러운 착지를 의식하며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또 내 발에 편안하고 익숙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카더라 정보나 막연한 추측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몸을 좀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야말로 부상 없이 오랫동안 즐겁게 달리는 비결이라는 뜻이겠죠? 앞으로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가와 교정을 통해서 이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만들고 특정 부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서 부상 위험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달리기는 본질적으로 우리 몸에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가하는 활동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어떤 특정 기준에 맞춰서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몸에 의도적으로 약간의 다양성을 주는 것이 오히려 충격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상 예방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다양성이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뭔가 완벽한 자세를 추구하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료에서는 달리기 외에 다른 종류의 운동을 병행하는 것, 크로스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요. 또 다른 자료에서는 잔디밭, 흙길, 트랙처럼 다양한 지면에서 달려보는 것이 발과 다리의 감각이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매번 똑같은 도로를 완벽하게 이상적인 자세로만 달리려고 막 애쓰기보다 가끔은 다른 종류의 움직임으로 몸에 새로운 자극을 주거나 좀 예측 불가능한 지면 환경에 몸을 노출시켜 봄으로써 다양한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우리 몸 본연의 탄력성을 키우는 것은 어떨까요? 완벽한 폼을 추구하는 것과 변화에 잘 적응하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 사이의 최적의 균형점은 어디일지, 이것이 청취자분께서 앞으로 러닝을 계속하시면서 스스로 탐구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 다양성과 적응력. 정말 신선하고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관점이네요. 오늘 귀한 질문과 또 풍부한 자료를 공유해 주신 청취자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문가님도 명쾌한 분석과 깊이 있는 통찰력 정말 감사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부상 걱정은 좀 덜고 달리는 즐거움은 더 커지는 건강한 러닝 라이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